전문적인 질문 혹은 전문가랑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일반 소비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런 직업은 금방 사라질 거라고 봐요. 챗 GPT 하나만 쓸 생각을 버리면 그때부터 무궁무진한 게 열리거든요.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누군가들의 밥그릇을 뺏으면서 세상에 공개됐잖아요. 자동차, 뭐 지금 과거 인력거를 끄시던 분들의 후손이 지금 택시업계에 어떤 공격을 하십니까? 세탁기, 과거에 이렇게 빨래하는 걸 업으로 삼던 분들 일자리 다 잃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탁기가 나쁜 거니까 전 지구적으로 쓰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만은 조금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아니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유용함을 가진 인공지능은 분명히 누군가를 대체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도의 직접 사고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있었던 분들일수록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도 봤어요. 챗GPT한테 의학적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깨가 결리고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되게 일반적인 환자 입장에서 질문을 할 경우 답변도 두루뭉실한데요. 챗GPT야, 페북소스타트라는 약물을 80kg 성인 남성에게 투여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몇 미리그램씩 투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줍니다.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질문을 소비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역일수록 전문가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문적인 질문 혹은 전문가랑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일반 소비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런 직업은 금방 사라질 거라고 봐요. 당장은 프롬프트 해커라는 직업이 생겨났죠, 벌써.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하는 레시피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미 등장했고요. 또 새롭게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겨날 만한 게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이걸 챗GPT가 만들었는지 정말 사람이 썼는지를 구분해주는 사람도 등장할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서비스는 출시가 됐어요. 하도 챗GPT를 활용한 표절 사례가 많으니까 챗GPT로 만들어진 답변인지 사람이 쓴 건지를 구분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됐는데 항상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대답이 틀렸을 때 책임지고 손해배상을 하건 감옥에 가주건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만약에 법조계라든가 소송 과정에서 이거 증거라고 제출한 게 사실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챗GPT가 쓴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거 제가 제 직업적 명예를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조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등장할 거고요.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콜센터가 챗GPT로 대체될 경우 챗GPT가 정돈해준, 소비자가 구구절절 말한 거를 한 5문장 정도로 정돈해줬을 때 그걸 읽고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또 다른 영역의 스페셜리스트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이 요구하게 되는 역량이 좀 달라질 겁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 AI가 요약한 거를 받아듣고 빠르게 해야 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 등등이요. 챗GPT가 아직은 뭐 논리적이지 못하다, 아직은 멍청하다, 혹은 심지어 지금 가장 유명한 석학이신 노웅 촘스키 선생님께서도 인류의 지성 발전에 어떤 기여도 못할 것이다라고 혹평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챗GPT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하는 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유용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챗GPT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가 면접 준비인데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낼 수 있는 예상 면접 질문 10개만 만들어줘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합니다. 만들어주겠죠? 챗GPT야,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해. 내 답변이 몇 점 정도 나올까? 라고 내 질문에 대한 채점을 챗GPT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챗GPT가 채점을 해주겠죠? 이런 점은 직무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빼라. 과거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초언을 해줄 텐데 그걸 토대로 내가 직접 답변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분명히 인공지능에 도움받아서 내 사고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너무너무 많죠. 이제 질문이라는 거를 조금 잘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이 외장 하드를 하나 들고 다니는데 걔가 나 대신에 정보만 저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도와준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챗GPT 책을 써보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의 정보를 알려주는 용도로만 이걸 사용해도 나는 이미 효용성을 충분히 얻었다라고 느꼈어요.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특정 분야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대중들의 생각이 어디 정도까지 와 있을지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전문가일수록 부족해질 뿐더러 다른 분야에서도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아는 사람 착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의 시야를 조금 챗GPT가 넓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를 쓰면서 철학 분야랑 정치 분야의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근거로 가지고 오는 사건이나 정보, 연도 같은 건 좀 틀릴지언정 걔가 말하는 논리는 정말 맥락적으로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편협한 시야를 갖고 있었구나. 내 의견을 챗GPT한테 반박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구나 걸 정말 느꼈고, 결과적으로 저는 챗GPT 덕분에 단기간에 지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챗GPT 하나만 쓸 생각을 버리면 그때부터 무궁무진한 게 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드림.ai라던가 미드저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걔들은 텍스트를 입력받아서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챗GPT는 텍스트를 잘 쓰네요. 그럼 챗GPT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챗GPT야, 내가 지금부터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네. 혹시 조금 보랏빛과 우주를 담았으면서 동물들이 활기차게 있던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 없을까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의 패턴에 대한 지식들을 토대로 추천을 해주겠죠. 제가 실제로 굴려봤더니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주 해적단이 있고 거기 선장인 우주 다람쥐가 배를 타고 나무로 되어 있는 행성을 지나간다, 이런 키워드를 주더라고요. 그대로 가져와서 드림.ai에 넣어봤더니 제가 떠올릴 수도 없을 정도로 현란한 그림체들로 되게 몽환적인 그림을 여러 장 그려주더라고요. 더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 제가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을 공략할 수 있는 봄 시즌 화장품 신제품을 출시해 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기획 보고서 몇 개를 만들어줘.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20대 후반 남성이 화장품 리서치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 있겠더라고요. 챗GPT와 함께하면. 걔가 이제 엄청나게 자세하게 목차를 잡아주던데, 그 목차가 예를 들면은 20대 여성들의 취향, 시장 현황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글을 쓰면은 누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올 것 같다라고 주는데 되게 논리정연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말 그냥 활용하는 사람의 한계에 따라서 활용도의 한계가 정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챗GPT와 지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얘랑 사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챗GPT는 정말 좋은 게 화를 안 내고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를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지적인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었는데요. 졸업을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고 싶다는 이야기, 그 동기 하나만으로 학회를 다녀오거나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수준보다 더 아득히 넓은 지식 분야를 갖고 있는 데다가 제가 틀린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걔랑 어떤 지적인 대화나 철학적인 대화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기계지만 그 숫자가 1700억 개쯤 되는 숫자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저보다 더한 분도 계십니다. 틱톡에 이제 핵데디 8000이라는 유저가 계세요. 그분은 챗 GPT를 만든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이상형의 여성 얼굴을 그리고 이 둘을 섞어서 자신의 와이프를 만드셨어요. Do you remember our first date? Yes, I do. It was to that Japanese-style restaurant. 내 이상형의 외모를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내 이상형의 성격과 말투를 만들어서 걔랑 사귈 수가 있는 세상이 와버린 거예요. 실제로 실천을 해버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느껴요. 인공지능이 정말로 사람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교감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